삼성의 철수로 중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끄는 최첨단 기술 하나에 중국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이유로 중국이 망해가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는 32세자라 블랙우드예요. 세계 최대 기술 회사 중 하나인 헬릭스코어에서 전략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42층 유리 사무실에 앉아서 샌프란시스코의 바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여요. 자동차들은 장난감 같고 사람들은 개미 같아 보이죠. 아마 그때부터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나 봐요. 오늘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아침 같았어요. 평소처럼 블랙커피를 마시고 거대한 책상 위에 보고서들을 펼쳐놓고 주간 회의를 위해 팀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화요일은 달랐어요. 바로 제가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된 날이었거든요. 팀에게 파트너십 보고서를 후려보며 한국은 그냥 작은 공급업체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이미지 센서는 좋지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일 뿐이며 특별한 것은 없다고 했어요. 점심 주문하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그런 말들을 했어요. 두 번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5년 동안 이런 종류의 결정들을 내려왔으니까요.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영국 출신 운영이사인 마틴 애시워스가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불편해 보였지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틴은 세계 각국의 파트너들과 일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의 상사였고 저는 너무 확신에 차 보였어요. 아시아 회사들과의 업무를 도와주는 일본인 컨설턴트 알렉스 타나카가 조용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흔들며 알렉스에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말했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 기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며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비싼 의자에 앉아 멋진 사무실에 있던 저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느꼈어요. 한국 기술 회사들이 우리를 위해 단순한 부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몇 년 앞선 전체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 수천 마일 떨어진 서울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윤세진 박사가 평소 대부분의 밤처럼 연구실에서 늦게 일하고 있었어요. 세진 박사는 한국의 첨단 이미지 센서 기술 분야에서 가장 똑똑한 연구자 중 한 명이었어요. 자신의 발명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3년 동안 세진 박사와 그녀의 팀은 놀라운 것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완벽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센서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센서들은 배터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그 어떤 것보다 인공지능 시스템과 더 잘 연동될 수 있었어요. 세진 박사가 단순히 성능 비교 차트만 요청하는 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모욕감을 느꼈어요. 회의나 전화 통화 요청도 없이 차갑고 사무적인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관계와 존중이 기술적 정보만큼이나 중요해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세진 박사가 동료에게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부품 공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기술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철학에 관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나 그들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과 계약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 실수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지 곧 배우게 될 참이었어요. 멀리 베이징에서는 왕웨이가 우리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왕웨이는 경쟁기술 회사에서 일했고 항상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헬릭스코어와 한국 파트너들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 들었을 때 자신의 기회를 봤어요. 왕웨이는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비싼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 화요일이 끝나갈 때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세상이 완전히 바뀌려고 한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확신하며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세진 박사는 실망했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연구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왕웨이는 서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일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어요.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유리 사무실에 앉아서 여전히 결정을 내리고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재앙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트럭처럼 헬릭스코어를 강타했어요. 삼성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미지 센서 공급을 중단했어요. 그냥 그렇게요. 경고도 없이, 2번째 기회도 없이. 그들은 우리와 끝이었어요. 제 백업 계획은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전화기에 대고 교체 센서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사무실 유리 벽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공급업체들의 센서로 긴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던 수석 엔지니어 제이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제이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목소리로 야간 사진 촬영이 끔찍하다고 말했어요. 배터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AI 시스템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며 고객들이 매일 전화해서 사진이 흐릿하고 어둡다고 불평한다고 했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티니 노크도 하지 않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마틴이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무겁게 앉으며 자라 이건 단순히 새로운 부품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국 센서들은 우리 전체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다른 것을 그냥 꽂아서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사무실 주위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 도시는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틴만큼이나 저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면서 모든 센서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냥 메가픽셀과 처리 속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틴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제가 이 일에 대해 틀렸다고 말했어요. 그가 맞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센서들은 통합기술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설계되었어요. 이것은 오케스트라의 음악가들처럼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멋지게 표현한 방식이었어요. 한 악기를 제거하면 전체 교향곡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교훈을 어려운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패닉 상태에 있는 동안 세진 박사는 기술업계 내 연락처들을 통해 우리 문제에 대해 듣고 있었어요. 기술 세계에서는 소식이 빨리 퍼져요. 특히 나쁜 소식은요. 그날 저녁 세진 박사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 앉아서 팀이 수년간 완성해온 센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그림을 누군가가 버리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슬픔과 좌절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늦은 밤 회의에서 세진 박사가 팀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우리 센서들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생일 파티에서 아이들 사진을 찍고 가족 휴가 중 석양을 담고 어두운 강당에서 학교 연극을 녹화하는 등 사람들이 실제로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인들은 기술을 사양서의 숫자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좋은 기술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진 박사가 슬프게 웃으며 이제 그들은 우리 센서를 교체하는 것이 사람의 심장을 자전거 바퀴로 교체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냥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서 알렉스 타나카는 매일 더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15년간 기술 분야에서 일해왔고 이런 패턴을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서구 회사들이 아시아 파트너들을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단순한 공급업체로 대할 때 관계는 보통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나쁘게 끝났어요. 다음 긴급 회의에서 알렉스가 저에게 한국 기술 회사들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접근법은 우리와 다르지만 더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분기 보고서의 숫자들이 매일 악화되고 있는데
알렉스는 철학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얼굴이 분노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알렉스에게 문화적 통찰력은 고맙지만 이것은 비즈니스 효율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알렉스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제 피를 차갑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아니라고 자라 이것은 존중에 관한 것이며 존중 없이는 단순한 공급업체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맞았지만 저는 너무 자존심이 세서 인정할 수 없었어요. 돈과 계약 백업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교훈 중 하나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샌프란시스코는 평소와 똑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헬릭스코어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모든 것이 폭발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최신 고객 불만 보고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알렉스가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평소에 정중한 노크가 아니었어요.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종류의 노크였어요. 알렉스가 저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목소리도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더 결연했어요.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냐고 조용히 말이에요라고 물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고 이것이 편안한 대화가 아닐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따라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까지 따라갔어요. 벽이 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권투링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알렉스가 긴 나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동안 어떻게 시작할지 결정하려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바꾼 말을 했어요. 알렉스가 자라 당신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등이 곧게 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제 회사에서는 말이에요. 실례하지만요 라고 했어요. 알렉스가 제 충격받은 표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한국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고 싼 부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 중 일부이며 우리가 생각도 없이 매일 사용하는 기술들을 발명했다고 했어요. 저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꼈어요. 온몸이 싸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긴장되었어요. 저는 알렉스에게 한국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가 아니라 우리 필요에 적응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면서 바로 그게 문제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에서 좌절감을 볼 수 있었어요. 적응이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한국 회사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회의실에서 작성된 기업 사양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에 적응하는 기술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서 몇 가지 문서를 후어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회의실 유리벽에 반사되어 모든 것이 깨져 있고 복잡해 보였어요. 알렉스가 한국 스마트폰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야간 사진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냐고 물으며 태블릿을 테이블 너머로 밀어주었어요. 왜 그런지 아냐고 물었어요. 화면을 봤어요. 저조도에서 다른 휴대폰들로 찍은 비교 사진들이 보였어요. 한국 휴대폰의 사진들은 놀랍도록 선명하고 밝았는데 다른 것들은 거칠고 어둡게 보였어요. 알렉스가 계속해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족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어두운 조명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할 때 부모가 평화로운 순간을 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잠자리 시간에 커플이 아름다운 석양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저녁 산책 중에 그들은 단순히 메가픽셀을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이해를 향상시켰다고 했어요. 사진들을 응시했어요. 생일 촛불을 끄는 아이,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는 할머니, 석양 산책하며 손을 잡은 커플. 모든 사진이 완벽했어요. 마치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건 그냥 마케팅 자료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조차 저에게 약하게 들렸어요. 알렉스가 아니라고 자라 이것은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고 말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단순한 기술 사양 대신 실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다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알렉스는 비즈니스 기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렉스에게 한국 기술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알렉스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제 말을 끊었어요. 그의 말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존중은 단순히 그들이 당신의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접근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치 프린터 용지를 사는 것처럼 계속 간단한 비교 차트만 요청했다고 했어요. 평소 저를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던 유리벽들이 이제 저를 노출된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마치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제 실패를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알렉스가 지난주에 세진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고 싶냐고 물었어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어요. 미국인들은 기술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국인들은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알렉스가 세진 박사가 생일 파티에서 눈의 반짝임을 담을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데 3년을 보냈다고 말했어요.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에서 연로한 부부 얼굴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센서. 아이의 졸업식에서 부모 얼굴의 자부심을 기록할 수 있는 센서를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녀에게 요청한 것은 기술 사양을 비교하는 스프레드시트뿐이었다고 했어요. 말이 계속될수록 대화가 더 격해졌어요. 부분적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다른 감정 바로 수치심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때 마틴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어요. 마틴이 문을 열며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카메라 품질 문제 때문에 주요 소매 파트너 3곳이 경쟁업체로 바꾸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어요. 베스트바이, 타겟, 버라이즌이 모두 고객들이 우리 휴대폰을 반품하고 대신 삼성이나 아이폰을 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제 배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한국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헬릭스코어의 생존에 관한 것이었어요. 수백만 달러의 매출 손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수억 달러일지도 모르고요. 저는 속삭임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어요. 마틴이 2주라고 말했어요. 2주 안에 해결책을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체 제품 라인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침내 알렉스에게 어떻게 하라고 제안하는지 물었어요.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제 세상을 옆으로 기울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한국을 부품 공급업체로 대우하는 것을 멈추고 기술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서울을 방문하고 세진 박사를 직접 만나고 단순히 그들이 우리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대신 그들의 접근법에 대해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저에게 한국에 가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 아이디어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오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었어요. 알렉스가 단순히 이 회사를 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벤더로 대우해온 사람들로부터 배울 만큼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비싼 아파트에 누워서 샌프란시스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알렉스가 한 모든 말에 대해 생각했어요.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한국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제 확신에 찬 가정들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어렸을 때, 조부모님 농장을 방문했을 때 보던 별들처럼 반짝였어요. 그때는 세상이 훨씬 더 크고 신비로워 보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어요. 아마도 확신하는 대신 호기심을 갖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마도 단순히 이끄는 대신 배울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너무 늦었느냐는 것이었어요. 다음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한 달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룻밤 사이의 문제들이 마법처럼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헬릭스코어는 5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이미지 센서 문제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더 이상 흐릿한 사진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고객들이 수천 대씩 우리 휴대폰을 반품하고 있었어요. 기술 리뷰어들은 헬릭스코어의 카메라 대참사와 스마트폰을 만들지 말아야 할 방법 같은 제목의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 주가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위처럼 매일 하락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지나갈 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을 돌렸어요. 그때 마틴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런 회의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2명과 함께 이사회 회의실에 앉았어요. 방이 너무 조용해서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마틴이 앞에 서서 저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 알고 있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과의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이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부 이사회 멤버들은 이미 제 리더십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얻었던 제 직업이 정말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틴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나온 숫자들은 공포 영화처럼 보였어요. 고객 만족도 40% 하락, 매출 30% 하락, 국제 시장에서의 평판 점수 60% 하락. 각각의 숫자가 제 배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왕웨이가 움직이기로 선택했어요. 제가 이사회 회의의 재앙을 아직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제 사무실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제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영업사원처럼 부드럽고 자신감 있었어요. 왕웨이가 블랙우드시 당신의 상황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회사가 한국 기술에 필적하는 이미지 센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당신의 사양에 맞춰 적응하는데 훨씬 더 유연하다고 했어요. 그 제안은 익사하는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줄처럼 들렸어요. 왕웨이의 회사는 문화적 복잡함이나 파트너십 존중에 대한 요구 없이 센서를 빠르고 저렴하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철학이나 통합 설계에 대한 어려운 대화도 없고요. 그냥 비즈니스 단순하고 깔끔하고 쉬운. 저는 아마 또 다른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얼마나 빨리 배송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왕웨이가 2주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블랙우드시 일부 회사들과 달리 우리는 고객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당신이 필요한 어떤 조정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알렉스가 문제를 감지했나 봐요. 제가 왕웨이와의 통화를 마치고 있을 때 제 사무실 문에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 표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만큼 충분히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달 전에 폭발적인 대화를 나눴던 같은 회의실로 그를 따라갔어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고 했어요. 알렉스가 이해 없는 효율성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고 답했어요. 왕웨이의 센서는 단기적으로는 작동할지 모르지만 한국 센서를 특별하게 만드는 통합 설계 철학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을 포기한다면 아시아 전체에서 파트너십을 존중하지 않는 회사로 알려질 것이라고 했어요. 알렉스가 경고를 마치고 있을 때 마틴이 들어왔어요. 마틴이 자라 왕웨이의 전화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체 아시아 시장에서의 우리 평판이 걸려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제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쪽은 쉬운 길 왕웨이의 제안 빠른 해결책 문화적 복잡함 없음이었어요. 저는 관계 재건이 실제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물었어요. 답이 두려웠지만 말이에요. 알렉스가 저를 직접 바라보며 서울행 비행기에 타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사과라는 단어가 차가운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사과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깨뜨린 관계를 고치기 위해 비행기에 탄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근본적인 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고 인정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재앙을 보면서 아마도 전에 해본 적 없는 것을 시도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겸손해질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2주 후 저는 대한민국 서울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제 첫 한국 방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수년간 한국 기술에 대한 결정을 내려왔었어요. 그 생각에 수치심으로 속이 무거워졌어요.
알렉스가 세진 박사의 연구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주었어요. 서울에서 택시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연구소는 제가 상상했던 작은 공장이 아니었어요. 제조 공장보다는 대학교 같아 보이는 반짝이는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 것에 더욱 놀랐어요. 연구소는 단순한 제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혁신에 관한 것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수십 가지 실제 상황에서 센서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움직이는 아이들을 촬영하고 비오는 날씨에서 이미지를 캡처하고 다양한 조명의 레스토랑에서 비디오를 녹화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세진 박사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윤 박사님 우선 사과부터 드려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들이 제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사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사가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며 그녀의 팀이 그렇게 세심하고 주의 깊게 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한국 센서 기술이 단순한 기술 사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하고 그런 삶에 매끄럽게 맞는 기술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연구소 주변의 테스트 스테이션들을 가리키며 박사님의 팀은 단순히 센서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테스트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진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말했어요. 야간 사진 촬영용 센서를 설계할 때 아이들의 잠자리 동화를 기억으로 남기려는 부모들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전력 소비를 위해 설계할 때는 긴 학교 하루 동안 휴대폰이 지속되어야 하는 학생들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알렉스가 말했던 통합기술 철학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어요. 마침내 이해했어요. 기술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엔지니어링 사양이 아니라 문화, 행동,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음 3일 동안 세진 박사의 팀과 함께 일했어요. 품질 관리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 고객 피드백 통합, 장기 기술 계획에 대해 배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개념에 대해 배운 것이었어요.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발전하는 깊은 감정적 연결과 충성심 말이에요. 박사님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세진 박사가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신뢰, 존중, 공유된 목표 위에 세워진 관계라고 했어요. 우리를 단순한 공급업체로만 대할 때 이런 더 깊은 연결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고 했어요. 어두운 방에 누군가가 불을 켠 것 같았어요. 제 접근법은 단순히 비효율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무례했던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윤 박사님께 새로운 종류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헬릭스 코어가 단순히 센서를 구매하는 대신 함께 통합 기술을 만들면 어떨까요? 박사님 팀과 저희 팀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세진 박사가 제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정에 바탕한 파트너십처럼 들린다고 말했어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서 전사회의를 소집했어요. 메인 회의장에서 모든 직원들 앞에 서서 저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과 배운 것에 대해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고 시작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을 협력자가 아닌 벤더로 대해왔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 철학에 대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 파트너십에서 상호 존중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틴이 방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의 눈을 마주쳤을 때 감탄처럼 보이는 것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수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문화 간의 다리가 다시 세워졌고 이번에는 상호 존중과 기술의 미래에 대한 공유된 꿈의 토대 위에 세워졌어요.